네, 기자수첩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복권 열기가 뜨거운데 특히 전국적인 복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메가밀리언스 복권과 파워볼 복권이 가장 핫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금액인 12억 달러가 넘는 당첨자가 나오고 또 그런 당첨자가 나온 며칠 후 2억 달러가 넘는 당첨자가 나오는 등 복권으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복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 기자, 요즘 복권 열기가 대단한데 잇따라서 거액의 당첨자들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말 복권 열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또 수많은 복권이 운영되고 있어요. 각 주마다 로컬 복권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도 슈퍼로또 플러스 같이 캘리포니아만의 복권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전국 대부분의 주들이 함께 참가하는 메이저 복권도 있습니다. 그런 그 메이저 복권이 액수가 이제 커지고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는데 대표적인 메이저 복권이 두 가지가 있죠. 메가밀리언스 복권과 파워볼 복권입니다. 그래서 이 전국 대부분의 주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항상 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이 메가밀리언스 복권과 파워볼 복권인데 이 메가밀리언스 복권에서 12억 8천만 달러의 당첨자가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에서 나왔죠.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었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파워볼 복권에서 2억 690만 달러의 당첨자가 펜실베니아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며칠 사이로 이렇게 거액의 당첨자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 사람들의 복권에 대한 관심,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메가밀리언스 복권과 파워볼 복권이 가장 메이저한 복권들인데 사실 매우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복권을 구입하다 보면 내가 지금 메가밀리언스를 구입하는 건지 파워볼을 구입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네. 이 메가밀리언스 복권과 파워볼 복권 모두 전국의 45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도 이 45개 주에 들어가죠. 그래서 캘리포니아도 메가밀리언스와 파워볼 모두 실시되는 주 중에 하나고요. 파워볼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그 US 버진 아일랜드에서도 실시가 되고요. 메가밀리언스는 푸에르토리코는 제외하고 US 버진 아일랜드에서만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복권을 구입하는 게 매우 간단한데 그래서 더 인기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메가밀리언스 복권이나 파워볼 복권 모두 구입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미국은 거의 대부분 주유소에 가면 복권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또 리커스토어에서도 복권 구입이 가능합니다. 또 규모가 큰 대형 마켓이나 멤버십 창고형 할인 매장, 코스코 같은 데서도 구입할 수가 있고요. 미국은 복권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마음만 먹으면 복권을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복권이 액수가 금방금방 커진다.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주 사이에 몇 천만 달러씩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메가밀리언스 복권이나 파워볼 복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쉬운 복권이라는 것이 인기 요인이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권을 하는 방식도 거의 비슷하죠. 맞습니다. 이 메가밀리언스 복권이나 파워볼 복권 경우에 복권 플레이하는 방식이 거의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자리를 맞춰야 되고 6자리를 모두 맞추면 1등에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수억 달러에 달하는 당첨금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 6자리 중에서 5자리는 일반 번호고요. 나머지 숫자 하나가 특별 번호입니다. 메가밀리언스 복권에서는 메가 넘버라고 그러고 파워볼 복권에서는 파워볼 넘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5자리 일반 번호를 맞추고 나머지 특별한 한 자리 숫자를 맞추면 이게 6자리 맞추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1등에 당첨이 됩니다. 5자리 일반 번호를 다 맞췄는데 특별한 한 자리를 못 맞췄다. 그러면 5자리 맞추게 되는데 그러면 통상 100만 달러를 획득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파워볼 복권이나 메가밀리언스 복권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복권을 구입할 때 옵션에 따라서 옵션까지 이제 지불하고 사게 되면 그래서 5자리 맞추게 되면 200만 달러, 300만 달러까지 옵션에 따라서 더 많이도 상금을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대 메이저 복권이 모두 5자리의 일반 번호와 한 자리의 특별 번호를 나뉜다는 건데 네. 일반 번호와 특별 번호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렇죠. 이 일반 번호와 특별 번호가 참 궁금한데요. 이 메가밀리언스 복권 같은 경우는 일반 번호가 1번부터 70번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개 공 중에서 5개의 공을 추첨하는 게 메가밀리언스 복권이고요. 파워볼 복권은 일반 번호가 1번부터 69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번호가 공 숫자가 69개고요. 그중에 5개 공을 추첨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메가밀리언스가 70까지 있고 파워볼이 69번까지 있다. 공 하나 차이입니다.
그리고 메가밀리언스 복권은 특수번호가 1번부터 25번까지 있어서 25개 공 중에 한 개를 추첨하는 거고요. 파워볼 복권은 특수번호가 1번부터 26번까지 있기 때문에 26개 공 중에서 한 개를 추첨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번호는 메가밀리언스가 하나 더 많고 특수번호는 파워볼이 하나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복권을 또 구입할 때 번호를 수동으로 본인이 직접 하나하나 정할 수도 있고 또 그냥 기계에 맡기는 랜덤 방식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가밀리언스 복권이나 파워볼 복권을 구입할 때 본인이 직접 용지에 연필로 하나하나 마킹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마치 어떤 시험을 볼 때 마킹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랜덤으로 기계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QP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킹하는 데 보면 1번부터 70번, 메가밀리언스 같으면 1번부터 70번이 있고 파워볼이면 1번부터 69번까지가 있을 거고요. 그중에 예. 5개의 숫자를 선택하면 되고 맨 뒤에 보면 QP라는 게 있어요. QP를 선택하면 랜덤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QP가 뭐냐 하면 퀵픽의 약자죠. 퀵픽의 약자 QP. 그래서 QP를 선택하면 5개의 숫자를 기계가 알아서 정해주는 겁니다. 네, 거의 대부분들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사실 뭐 5개 숫자를 내가 일일이 정한다고 해서 당첨될 확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 퀵픽으로 많이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동과 퀵픽을 섞어서 플레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5개의 숫자를 맞춰야 되는데 내가 2개의 숫자를 마킹을 하고 나머지 3개를 퀵픽으로 하면 그 나머지 3개만 또 기계가 랜덤으로 정해주는 그렇게 또 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왠지 나에게 예를 들어 뭐 행운의 숫자 7번이라든가 뭐 15번이라든가 이런 숫자가 굉장히 나한테 계속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러면 내가 7번과 네. 15번 2개를 선택을 하고 네. 나머지 3개는 아이디어가 없다. 그러면 그냥 QP를 선택하면 나머지 3개를 또 기계가 랜덤으로 선택하는 이런 방식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복권, 메가밀리언스 복권이나 파워볼 복권은 이 숫자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경기 상황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또 복권에 관심을 그렇습니다. 갖고 또 많이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자, 주 기자, 그러면 복권 구입 비용과 각종 옵션 비용 등은 어떻게 됩니까? 이 메가밀리언스 복권이나 파워볼 복권 모두 한 게임당 비용이 $2입니다. 그러니까 한 게임이라는 거는 일반 숫자 5개, 특수 숫자 1개. 그래서 6자리 숫자를 정하는 거. 그게 한 게임이고요. 한 게임 하는데 $2가 듭니다. 근데 복권 용지 한 장에 5게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장을 사서 한 게임만 할 수도 있지만 최대 5게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5게임까지 할 수 있으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 장 사는 김에 5게임을 다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5개 곱하기 $2니까 $10죠. 네. 그래서 한 장에 5게임을 다 할 경우에는 $10를 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권 용지를 2장을 구입해서 10게임을 한다 그러면 $20를 지급해야 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메가밀리언스 복권에는 메가 플라이어라는 게 있고 파워볼 복권에는 파워 플레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옵션을 선택하는 건데요. 이 메가 플라이어나 파워 플레이 같은 옵션을 선택하고 싶으면 추가 비용 $1를 더 지급하면 됩니다. 한 게임마다 추가 비용 $1를 더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게임 시에 옵션 배수를 추첨해서 당첨 시에 당첨금의 그 배수를 급해서 당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2의 한 게임인데 $3를 내면 옵션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 옵션이 뭐냐면 옵션도 공이 돌아가면서 뽑히는 겁니다. 파워볼 경우에는 배수가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10 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5개 일반 숫자, 1개의 특수 숫자, 그리고 옵션 배수까지 이제 공을 고르는 겁니다. 근데 X2가 나오면 2배수, 3이 나오면 3배수, 4가 나오면 4배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메가밀리언스 경우에는 그 배수가 2, 3, 4, 5까지 있습니다. 4가지죠. 그러니까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숫자 2가 나오면 2배, 3개가 나오면 3배, 4개가 나오면 4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1등 당첨자는 적용이 안 됩니다. 1등이 되면 보통 뭐 몇억 달러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또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는 게 아니고요. 1등은 예. 그냥 원래 당첨금만 받는 거고 특수 숫자 하나를 제외하고 6자리 중에 5자리를 맞춘 경우에 배수에 의해서 옵션을 선택하는 사람은 배수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1를 추가로 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5자리 당첨되면 보통 100만 달러인데 배수가 되면 2배만 돼도 $200만 달러고 3배가 되면 $300만 달러.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옵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흥미로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권을 할 때 1달러를 추가로 내더라도 옵션을 적용받고 싶다면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워볼 복권이나 메가밀리언스 복권에는 모두 옵션을 마킹할 수 있는 체크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별로 복권의 양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딘가에 분명히 옵션을 마킹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옵션에 마킹을 하고 1달러를 추가로 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권이 일반 번호 5자리가 당첨이 되면 배수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배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권을 구입할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추첨할 때 그 배수까지도 같이 추첨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배수가 10이 되면 초대박인 거죠. 10배를 받는 겁니다. 그럼 100만 달러 받을 복권을 10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미국 와서 오래 살았지만 곱하기 10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네. 곱하기 2 아니면 곱하기 3.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한 3배수까지 나오고 보통은 2배수가 나오는데 그래도 뭐 좋은 거죠. 100만 달러 받을 거 200만 달러 받고 300만 달러 받으면 그것만 해도 참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뭐 엄청난 확률을 네. 뚫고 복권에 당첨이 됐다. 이렇게 되면 일시불로 받을지 또 분할로 받을지 지급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본인의 이제 선택입니다. 네. 메가밀리언스 복권이나 파워볼 복권 모두 1등에 당첨되면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일시불로 지급받는 것을 선택하면 세금과 수수료를 다 제하고 받기 때문에 보통은 한 절반 정도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확히 절반은 아니지만 대략 절반 정도다 생각하면 될 것이고요. 분할로 지급받는 방식을 선택하면 29년 동안 30번에 걸쳐서 나눠받습니다. 그러니까 분할로 지급받는 거는 매달 받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받죠. 1년에 한 번씩 29년 동안 나눠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당첨이 되면 당첨되고 나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텍사스주는 예외입니다. 텍사스주는 복권을 구입할 때 일시불로 지급받길 원하는지 분할로 지급받길 원하는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텍사스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복권을 구입할 때 만약에 본인이 복권에 당첨되면 일시불로 받을지 분할로 받을지를 미리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한 것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텍사스주는 체크할 때 신중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텍사스를 제외한 다른 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당첨되고 나서 일시불일지 분할일지를 고민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의 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주 기자, 그런데 미국에서 복권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추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번호가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번호가 당첨될 확률이 높은 겁니까? 예, 이게 참 궁금한데요. 미국 복권협회가 그동안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많이 당첨되는 번호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반드시 이 번호가 많이 나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확률상 이 번호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건데요. 파워볼 복권부터 살펴보면 일반 번호 경우에 파워볼은 64번과 69번이 가장 선택되는 빈도수가 높다고 그럽니다. 예. 좀 의외죠. 우리는 보통 뭐 20몇 번, 30몇 번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64번과 69번이 파워볼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23번과 32번, 28번, 61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네 개의 숫자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23, 32, 28, 61번. 이 순서인데 요 네 개의 숫자들 비슷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파워볼 복권의 특수번호 같은 경우에는 24번이 가장 많이 선정된다고 합니다. 이 특수번호 같은 경우 24번, 그 다음으로는 9번, 21번 순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가밀리언스 복권의 경우에는 일반 번호 경우에 1번이 가장 많다고 그럽니다. 예. 이것도 좀 의외인데요. 네. 메가밀리언스 복권 일반 번호 경우에 1번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28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번과 28번이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번과 28번이 메가밀리언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2번과 10번, 42번이라고 합니다. 2번, 10번, 42번 이 세 개의 숫자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가밀리언스 복권 구입하시는 분들은 1번이나 2번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가밀리언스 복권 특수번호 경우에는 9번과 11번, 22번, 23번 이 네 개 번호가 거의 비슷하게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가밀리언스 특수번호는 9번, 11번, 22번, 23번 요 네 개 번호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번호였는데 왜 꽝입니까? 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하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나온
숫자들을 가지고 미국 네. 복권협회가 살펴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고요. 참고로 뭐 1등 당첨 확률이 뭐 2억 9천만 분의 1, 몇 억만 분의 1이니까 굉장히 좀 적은 확률이라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확률이 없다고 보는 것도 네. 뭐 과언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메가밀리언스 복권이나 파워볼 복권은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상당히 비슷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약간 다른 점도 있는데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당첨만 된다면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의 하나 또는 습관처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전국 단위인 메가밀리언스 복권이나 파워볼 복권은 확률이 워낙 낮다 보니 금액은 적어도 확률이 그래도 더 높은 지역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복권은 한자어로 복은 복복자, 즉 복을 얻을 수 있는 표라는 의미여서 복을 얻는 사람에게 행운에 큰 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복권 시스템인데요. 생각해보면 전국에 수천만 명 또는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권을 구입하고 그중에 한두 명이 당첨되는 것이어서 확률상 당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탐닉을 하게 되면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번 주 기자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자수첩 진행의 김윤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